오실 것 같죠? 유가 한 $100 정도에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갈까봐 그게 걱정이죠. 2월 28일부터 이게 변함없는 패턴입니다. 가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원을 많이 한 고액의 후원자가 첫 번째 대통령을 할 때 왜 지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거를 제어를 해야 될 미국이 흔들리면서 보통 문제가 나죠. MOU를 항복 선언을 한 거라고 본 거예요. 2015년 오바마가 맺은 JCPOA와 2026년 트럼프의 MOU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면 계약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이번 이란 전쟁은 페트로다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다. 2월 28일부터 이게 변함없는 패턴입니다. 올라가면 스탑하고 내려오면 다시 시작하고 갈짓자 흐름이거든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지정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저미어 샤이메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미국이 그만둬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겨진 카드는 두 가지가 있다. 확정과 항복인데 MOU를 항복 선언을 한 거라고 본 거예요. 네. 사실 MOU 보면은요, 미국이 야 이렇게 아름다운 MOU를 이란에게 준다는 생각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럴 거면서. 그러면서 네. 한 생각이 뭐냐면 아니 이거는 전쟁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차라리 이렇게 해서는 더 나았을 텐데 했는데 이란에게 너무 좋은 카드예요. 그리고 이게 왜 항복 선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2015년 오바마가 맺은 JCPOA와 2026년 트럼프의 이 MOU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JCPOA는요, 미국이 뭐 해야 될 건 별로 없어요. 예, 네. 이란이 해야 돼요. 이란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준다 이거거든요. 이번에는 미국이 이거 하면은 그 다음에 핵 협상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야지만이 선결적 돼야지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MOU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는 궁극 시작점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쪽으로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면서 미국이 발끈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된 것이다 MOU 위반이라고 했지만 그 부분도 오조도 해석하기 나름으로 이란은 이거는 우리한테 통제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모호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둔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조항을 제가 수십 번 봤습니다. 5조를.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란이 여기를 통제한다라는 궁극적으로 명확한 말은 없어요. 해석에 이렇게 아주 회색지대를 남겨놓는 바람에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이거 5조 혹시 이면 계약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관철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세를 늦추지 않을 거거든요. 이란 계속 얘기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과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나서서 싸워서는 풀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협의를 해야죠. 그리고 그와 별도로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돼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계된 국제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제회의를 소집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란과 오만이 들어가서 같이 협의하지 않으면 이건 또 다른 트랙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결국 유가잖아요. 지금 $80만 해도 이 정도면 좀 안정권이네라고 약간 안심을 하는 상황인데 대체로 $80, $90 안팎에서 평균가가 이렇게 잡히는 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끝난 듯 끝나지 않은 듯 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의 이 상황을 좀 오일 쇼크가 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보세요? 오일 쇼크 왔죠. 지금 뭐 우리가 휘발유 그래도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호르무즈 해협에 막혔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 막힌 유가가 한 59% 인상이 됐거든요. 네. 그때 해외의 그 유가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59%가 실질적으로 유가가 반영이 됐다면 전 세계가 난리 났을 텐데 그렇죠. 각국이 정말 열심히 눌러놓은 거거든요. 눌러놓은 건데 이런 고유가 상황이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가던 그 탄력으로 갈 텐데 걱정이 되는 게 이란 전쟁이 안 끝나고 계속 그냥 어느 정도 뭐 유가 한 $100 정도에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갈까 봐
그게 걱정이죠. 그때부터는 약간 경제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약간 쉽게 말해서 현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마디을 짚고 핵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핵협상 가지 않으면 핵협상도 오래 걸릴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게 충격받지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의 사용 빈도를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중국은 뭐 지금 뭐 거의 열애니까 네. 38%, 그리고 인도가 15%, 우리가 12, 일본이 11%예요. 그러니까 네. 한중일이 60%가 넘습니다. 60%인데 한중일은 만약에 석유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면 자, 우리 만약에 우리 정유 보세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석유를 못 받아가지고 정유 시설을 가동 못한다면 우리가 한국유가 가지고 있는 세계 시장 비율 3분의 1인데 세계 비행기 3분의 1 못 날라요. 예,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난리 납니다. 우리한테 기름 받아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일본도 우리한테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비축유를 주고 우리가 정유를 주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된다? 중동에 석유를 들어오는데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뭐 통행료 쪽에 어떤 돈이 생기거나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비용이 좀 더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또 지금 비축유가 걱정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좀 공급에도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실상 위기까지 가는 유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전쟁 전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유가가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거죠. 지금 현재로서도 전쟁 전보다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요. 전쟁 전까지 내려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호르무즈 통행료가 뭐 이란이 말한 것처럼 1배럴당 1달러면 1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가 한 73억 배럴 정도 되거든요. 네. 73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1배럴이 1달러면 1배럴이 159리터니까 일단 한 10원 정도가 더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데 이제 뭐 보험료나 이런 게 더 오르면 네. 유가는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는 게 더 낫다 이거죠. 다만 지금 미국이 찝찝한 거는 만약에 이란이 이쪽을 나가는 배를 얘기했을 때 뭐 이란이 지정하는 라인도 있을 테고 오만 라인도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도 있겠고 돈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그걸 위안화로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번 이란 전쟁은 페트로달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무튼 하나 확실한 거는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고 그게 중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중국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게 현실이고 이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미래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전쟁을 뭐 항복하는 모양새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거는 결국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에서 좀 버텨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 초반부터 전쟁 처음 시작했었을 때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쟁 8월 넘어서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었을 때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진짜 쌍욕을 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어떻게 9월까지 하면 세계 경제가 버티겠냐고 했는데 지금 거의 9월까지 왔잖아요. 예, 8월, 9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를 진단을 하고 예상을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나는 중간 선거 포기한다. 내가 대통령 한 번 하고 말 거고 안 되면 그냥 이번에 끝나고 말 건데 내가 뭐 그것까지 신경 쓰냐. 그 대신 나 이란 잡는 걸로 내 그 대통령의 업적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나올까 봐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멈춘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들이 많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중간 선거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얼마큼 영향을 줄지, 그게 막대한 영향을 줄지 거기에 대해서 재단을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됐고 네. 2015년 12월 달에는 미국 원유 수출 금지법을 풀어서 원유를 수출하고요. 네.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요. 중동에 있는 힘을 빼서, 왜냐하면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하루에 8%밖에 안 되니까 7.7%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빼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피보트 에이시아, 중국 잡으러 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에서 빼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보니까 뭔가 찝찝한 게 게, 이란이란 네. 얘기예요. 그래서 오바마는 이란과 JCPOA를 한 거고, JCPOA를 할 때 이란과 JCPOA를 했는데 이제 거기 뭐 오바마의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란과 핵 협상을 한다라는 거를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죠. 아랍 국가들 싫어하고 이란, 이스라엘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랍에도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의 뭐 힐러리 클린턴이 됐으면 그나마 좀 갈 수 있었을 텐데, 뭐 저는 생각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돼도 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아, 이거 어차피 깨질 협상이었다. 네, 어차피 힐러리 클린턴도 그거를 끌고 갈 힘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됐으면 더 나았을 뻔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2018년, 그러니까 JCPOA는 2015년 7월 14일, 2018년 5월 8일에 트럼프가 이걸 깨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에서 나와서 중국을 봉쇄를 하려면 이란이 마음에 걸리잖아요. 네. 근데 다른 협정을 맺기는 싫고, 그래서 붙여놓은 게 아브라함 협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으로 아랍 국가들, 너 이란 싫어하는 니네들끼리 한번 해라, 뭐 맺어줄 테니까 이란을 공격해봐라, 이란을 제어해라 하고 나온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와 주변국들을 통해서 압박하게 해서 힘을 많이 빼놨잖아요. 굳이 왜 이 시점에 무력까지 동원해서 전쟁이라는 형태로 했었어야 됐을까? 그게 너무 의문인 거예요. 저는 그거는 뭐 네타냐후 총리의 꿈을 이뤄준 거죠. 네타냐후 총리는 한 40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기는 어려우니까 미국이 때려주면 이스라엘이 같이 동참하는, 그게 네타냐후 총리가 생각했던 이란 공격법인데 그 꿈을 이뤄줬잖아요. 근데 승산이 있을 있다고 거라고. 봤죠. 있다고 봤죠. 그러니까 뭐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이스라엘 언론에서 보도한 게 전쟁 시작하기 2월달에 모사드와 함께 총리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작전 계획을. 근데 그 작전 계획에 좋다고 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헤그세스. 근데 그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을 막지 못한 거죠. 그럼 막았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내각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도록 조언을 못 하는 거고. 지금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이라고 보세요? 이스라엘 여론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있어요. 전쟁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실존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으로 이란, 그리고 이란의 후원을 받는 헤즈볼라, 이 둘은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을 넘어요. 7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쟁을 한 네타냐후, 네가 해서는 안 되겠다. 네가 총리로 하는 건 안 되겠다 하는 게 반대하는 사람이 50%가 넘고요. 지금 선거가 10월 27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네타냐후가 총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6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죠. 완전히 코너에 몰렸는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또 의지의 이스라엘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서는 계속 고성이 오갔다. 갈등이 고성이 있다. 오가도요. 고성이 오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많이 주는 그룹이 미국인이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주이시 아메리칸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원을 많이 한 그 고액의 후원자가 첫 번째 대통령을 할 때는 에델슨 씨였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미망인이 지금 미리엄 에델슨 여사거든요. 이분이 또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왜 지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좋은 정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네타냐후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네타냐후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은 그 이스라엘 로비,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전쟁은 시작은 미국이 했고 지금 미국이 끝내야 될 시점이에요. 이란이 끝낼 수 없어요. 전쟁 시작한 사람이 끝내야 돼요. 이란은 왜 휴전을 싫어하냐면요, 휴전한 다음에 또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도 전쟁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마무리 짓자 이거예요. 휴전을 하면 휴전한 다음에 또 공격할 거니까. 그래서 완전한 종전, 퍼머넌트 시스파이어 이걸 원하는 겁니다. 완전한 종전, 영구 종전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 미국이 영구적 종전을 할 거라고 믿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조치가 나오면 그렇게 그러면 믿을까요? 경제적으로 경제 제재 제재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어떻게도 안 할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의 입장에서는 모르죠. 그것도 모릅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네. 모르죠. 그거는. 근데 이란은 이번 전쟁이 끝나도 지금 사우디 말고도 다른 주변 이란 국들하고도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이럴 수 있어? 약간 이런 상태가 돼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쟁 네. 끝난 다음에 이란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 개선이 가장 심각한 문제, 이 주변 국가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핵 협정을 한 거는 미국으로서도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현재 그 전후의 질서 중에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하나가 돼서 같은 안보로 갖고 가는 그러한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미군이 필요 없는 구조가 돼 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어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 같은 협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사실은 미국이 도움 없이도 할 수는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도움 있으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미국과 한 거는 미국을 그래도 안고 가야지만이 나중에 딴지를 안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번 전쟁으로 아랍 국가들에 대해 민심도 많이 잃었어요. 이게 뭐 2019년부터 일어난 일인데 2019년에 미국이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을 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거든요.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그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은 어차피 중동을 떠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방법이 열린 거고 그때 사실은 이란과도 경제적으로 엮으려고 그랬거든요. 사우디가. 네. 근데 그걸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았습니다. 근데 그때 차라리 엮어졌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전체가 지금 중심없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제어를 해야 될 미국이 흔들리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변의 인심을 또 잃어버린 이란과 그다음에 이 상황을 일으킨 이스라엘과 이렇게 다른 중동 국가들이 남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어떤 중동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혼란스럽죠. 중동 지역이 이란 문제로 끝나는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다시 각축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